영화에서 또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약간 꼼꼼하게 봤어요. 입하고 눈 특히 그 각막이 흐리면 안 되고 또 치아를 빠졌는지도 확인하고 치아가 빠졌으면 몇 개 빠졌는지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그렇게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총 하나, 술병 하나 이렇게 사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장 보듯이 이렇게 네. 진짜 진짜 물건 보듯이 본 거네요. 비참하죠. 네. 이렇게 거래가 끝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자신들이 해안가에 걸어오면서 겪었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평가가 네, 좋지 않아서 안 팔린 노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노예로 팔리지 못한 이들의 상황은 좀 더 나았을까요? 그냥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패트릭 매닝이라는 학자의 연구를 보면요.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혹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팔리지 못하고 남은 노예가 대략 50% 정도로 이 사람은 추산을 합니다. 50%? 절반 정도가 팔리지 못한 거잖아요. 이 팔리지 못한 노예들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나요? 학살이에요 설마? 네, 결국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은 이들을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데리고 있거나 돌려보내는 비용이 더 비싸기도 했죠.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1789년에 영국 의회에 노예 상인들이 출두해서 청문회에 이렇게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불려갔던 노예 상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을 구해주었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샀으면 그 노예들은 아프리카에서 죽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누군가는 영문도 모른 채 잡혀와서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노예로 팔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배에 올라탔던 이들의 공포감도 극심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문제 하나를 낼게요. 네. 배에 오르기 전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중 일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는데요. 어떤 일을 예상했을까요? 어떤 일? 네, 조나단 씨. 정답 뭐 낚시? 네? 예? 그러니까 흑인 노예 중 일부는 강제로 뭔가 물고기 잡거나. 잡는 거에 예. 이렇게 사실 이 흑인 노예 자체가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일은 잘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네, 사실 무섭죠. 기현 씨. 배를 타본 적이 몇 번 없을 거예요. 네. 멀미. 근데 그거는 배를 타봐야 멀미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치. 멀미를 거의 모르죠. 처음 타봤기 때문에 멀미는 오답입니다. 맞네요. 아니, 그러니까 배에 오르기도 전에 생각한 거예요? 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솔직히 이들은 백인들을 처음 보는 상황이잖아요. 백인들을 처음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답. 네, 정답. 네, 조나단 씨. 귀신들한테 잡혀간다. 귀신들한테 잡혀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들이 우리를 막 다 막 눈 뽑고 이뭐 다 하고 막 사실 그런 비슷한 생각도 해요. 하지만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혹시 뭐 백인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우리를 먹어치울 거다, 뭐 식인을 하는 사람들일 거다. 네, 혜성 씨 정답. 네, 식인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당시 노예선에 올라서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글이 있는데 기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일부 선원들은 내가 건강한지 확인하려고 배에 오르자마자 나를 이리저리 밀치며 험하게 다뤘다. 내가 악령이 판치는 세상에 끌려왔고 그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벌건 얼굴에 산발을 한 무시무시하게 생긴 백인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냐고 나를 잡아온 흑인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진짜 비극은 사실 노예선을 오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진짜 비극은 사실 노예선을 오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노예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 전 이거 알아요. 설마 그래 이거 본 거 같아 나도. 말도 안 돼. 아우, 진짜로 저는 처음에 뭔지 모르고 봤을 때 아 배를 그냥 구성하는 부품을 난 그런 단면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예. 반면도 충격적인데 저 밑에 그림 보니까 이게 또 여러 층으로 돼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충격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그림은 나중에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노예선의 참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브룩스호라는 배의 화물 적재 공간 계획을 여기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1781년에 건조된 브룩스호는 297톤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상당히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노예를 실어 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노예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자, 한번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흑인 노예들이 290명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빽빽하게 누워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하갑판 위로 상갑판이 있는데요. 이 상갑판에 추가로 130명이 더 누울 수 있었고 또 이제 곳곳에 빈 공간들이 있어요. 자투리 공간들. 여기에도 또 노예들을 눕혔기 때문에 방금 본 이 포스터에 노예가 총 490명 정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490명? 노예들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명확하게 지낼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크게 성인 여성 그리고 성인 남성 아이들로 섹터가 나눠져 있었고요. 그 구별된 3개의 거처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5년간 11번의 노예 무역 항해를 했던 브룩스호는 5,000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을 승선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두가 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버티지 못했던 흑인들도 예, 정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제대로 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아프리카 흑인이 배에 올랐지만 그중에 살아서 땅을 밟은 노예의 수가 4,500명 정도였습니다. 즉 브룩스호의 사망률이 약 11% 정도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그래프를 하나 볼까요? 1662년부터 1807년 사이에 사망한 노예의 비율이 7명 중 1명, 즉 약 1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차이만큼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저 거. 차이가 바로 중간 항로에서 죽은 노예의 수를 나타내죠. 아, 브룩스호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예선에서 정말 많은 노예들이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과적이었습니다. 즉 기준보다 사람들 더 태운 거죠. 태운 거야. 아. 브룩스호만 봐도요. 원래 허가된 승선 인원이 454명 정도인데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그 수의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장기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 좁은 공간에 빽빽히 사람을 구겨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숫자는 1788년에 노예 1명에게 할당할 면적을 정한 법률이 통과된 후의 숫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1781년에 1차 항해 때는 650명, 1783년에 2차 항해 때는 619명, 1785년에 3차 항해 때는 740명이나 브룩스호는 노예를 태웠습니다. 허가된 게 450명 정도인데. 네. 이건 다른 노예선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과적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돈이었죠. 영국에서 서아프리카 그리고 서인도 제도를 오가는 장거리 항해를 해야만 했었잖아요. 기간으로만 따져도 아프리카에서 서인도 제도로 가는데 6에서 8주가 걸렸고 또 영국에서 아프리카, 서인도에서 영국으로 가는 항해를 더하면 몇 년이 걸리기도 했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예를 더 많이 태우고 가서 더 많이 팔아 수익률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화물 카고라고 불렀거든요. 노예선의 선원들은 흑인 한 명 더 실는 일을 그냥 화물 하나 실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와, 진짜 최악이다. 여기에 과적을 했던 더 끔찍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길에 죽는 노예들이 나올 테니 그걸 감안해서 더 많이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적을 하면 다시 치사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그걸 또 감안해서 더 많이 태우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숨졌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노예선의 위생 상태였습니다. 일단 노예선의 그 구조를 보면요. 여기 화장실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관보다도 더 좁은 곳에서 그들은 손발이 묶인 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용물을 본다고 해서 풀어주는 경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누워서 생리 현상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아, 그러면 밑에 똥 오줌이랑 같이 그냥 자고 계속. 그렇죠. 심한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그림에서 봤듯 차곡차곡 위아래로 포개져서 탑을 쌓듯 누워 있는데 그 누운 상태로 용변을 보니까 그 경우 배설물을 그대로 다른 사람의 몸에 떨어지기도 했죠. 즉 노예선의 구조를 보면 질병이 쉽게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옥이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배의 상태가 이렇게 나쁘다 보니까 병에 걸리는 일은 아주 흔했죠. 노예들은 이질 그리고 그로 인한 고열에 시달리는 일이 아주 빈번했는데요. 노예선에 승선했던 한 의사는 이질과 고열이 휩쓸고 간 하갑판을 다녀온 후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갑판 바닥이 피와 점액질로 뒤덮여 있는 모습은 가히 도살장이라고 부를 것 외에 달리 비교할 것이 없었고 악취와 더러운 공기도 마찬가지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도 정말 뭐 충격받고 미치거나 또 자살을 시도하거나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자, 노예선 안에서 흑인 노예들이 죽어갔던 세 번째 이유는 부실한 영양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노예선 선장들이 많이 죽을 걸 예상하고 더 많은 인원을 태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곧 다른 물품을 실을 공간을 줄였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늘 식량과 물이 부족했습니다. 노예들의 식사는 하루에 한 끼, 많으면 두 끼였고요. 주로 옥수수로 쓴 죽, 아니면 완두콩과 쌀을 소량의 고기와 섞은 그런 식사를 했죠. 많은 노예들이 영양실조와 탈수 때문에 죽어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죽은 이들은 곧바로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죠. 그야말로 노예선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해상 감옥이자 떠다니는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인 노예들이 죽어가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가해진 비인간적인 대우였죠. 대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진이요? 사실 노예선 선장들이요, 배에 탈 때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챙겨갔습니다. 노예들을 구속했던 것들 같은데. 아니, 너무 크다. 그러니까 단순히 묶어놓는 거 이상의 용도로 이상인 썼다는 거예요. 거겠죠. 예.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런 용도의 이런 물품까지도 필수적으로 선장들은 배에 실었습니다. 보통 남자 노예들은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손목과 다리에 수갑과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철로 된 속박 도구들은 계속 움직이질 못하니까 살점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함께 묶여 있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같이 병에 걸리고 경련이라도 일으키면 그걸 뭐 도와주거나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어떤 도구 같아 보이세요? 뭐지? 전혀 모르겠는데. 설마 손가락을. 그런데 압사는- 네, 손가락을 고문 이렇게 도구예요? 누르는 고문 진짜요? 도구입니다. 최악이다. 이거는 이게 나비나사라는 고문 도구인데요. 보통 엄지 손가락을 넣고 이제 고정한 나사를 조여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기구였죠. 사실 뭐 여기서 처음 쓰인 건 아니고 많이 사용되는 거였는데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에게 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이 기구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됐을 것 같으세요? 뭐야.
이 도구를 스페큘럼 오리스라고 하는데 이 용도가 뭔지 피터 씨가 한번 영어로 읽어주실래요? A vise used on slave ships to force open the mouths of slaves for feeding purposes. 예, 한번 해석도 해주실까요? 노예들이 이제 밥 주기 위해서 그 입을 억지로 열어낼 수 있는 거. 네, 바로 음식을 거부하는 노예들에게 썼던 도구입니다. 음식을 거부한다? 네, 참 노예선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일부 노예들은 차라리 굶어 죽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들에겐 이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상상하니까 토할 것 같아요. 네. 당시 노예선에서 선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때 나타난 잔인한 목적의 사악한 장치를 보아라. 가차없이 턱을 죄어 꼼짝할 수가 없구나. 야만적인 힘의 고통스러운 도구가 역한 음식을 강제로 밀어넣는다. 자, 이런 지옥 같은 노예선 생활이 이어지는 와중에 노예들이 정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 갑판 아래 갇혀있던 노예들은 갑판 위에 올라와 이 행동을 정기적으로 해야 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예성 씨. 설마 숫자를 세야 되는 건 아니겠죠? 숫자를요? 올라와서요? 그러니까 전번처럼? 그렇죠. 뭐 사실 되게 이 노예인은 체크하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 했을 것 같긴 한데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네, 정답. 규현 씨. 저도 예전에 그 병원에 오래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있으면 운동을 자꾸 시키려고 그랬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스트레칭처럼. 네. 그 스트레칭처럼 운동을 시켰을 것 같은데. 거의 정답입니다. 나는 항상 거의 정답이야.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피터 씨, 그 스트레칭 말고 뭐 점핑, 뭐 이렇게 뛰어 올리기 하는 거. 점핑. 더 가까워졌어요. 가판 올라서 뭘 한다는 거죠? 정답. 네, 혜성 씨. 그냥 뭐 올라와서 뭐 춤추고 움직여.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네, 체계적인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가 이제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춤이 노예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한마디로 상품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너무 슬프다. 자, 한번 사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파는요, 벌거벗고 춤을 추라는 명령을 거부한 15살 소녀를 죽을 때까지 매질했던 존 킴버라는 선장의 실제 사건을 그린 겁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었다는 게 더 충격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그 상상으로 그려낸 게 아니라 이 선장은 이 사건 때문에 체포돼서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납니다. 그랬겠지 또. 아니 근데 아무리 저 당시에 뭐 인권 이런 개념이 없었어도 그냥 인간이라면 저런 행동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예를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상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악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